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 파일 김성준입니다. 입시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국적인 대형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의 승자는 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험생도 대학도 아닙니다. 사교육 비즈니스입니다. 아무리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사교육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수능이든 학생부든 상관없습니다. 객관식 필기시험을 학생부 전형으로 대체하면은 사교육 비즈니스가 차지할 영역이 줄어들 거란 전망은 보기 좋게 어긋났습니다. 사교육 만능 시대입니다. 한상우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출입하는 한상우 기자입니다. 단 한 번의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이른바 진검승부가 차라리 공정하다. 아직도 많은 분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 모집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수 부모는 모의평가에서 전교 10등하는 우리 자녀가 떨어진 학교에 모의평가 전교 20등 학생이 합격하면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 20등 학생에게 합격할 만한 뭔가 특별한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꼼수가 있었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고 내년 8월이면 현재 중2 학생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대입 전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고 사교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변화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교육 폐해를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강남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입시 수업 중심의 사교육 열풍을 막고 성적만이 아닌 동아리, 봉사활동,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게 학종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시 중심의 사교육은 그대로 화랑이고 여기에 더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대입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사교육까지 생겼습니다. 오히려 사교육 업계에 블루오션을 하나 더 만들어준 꼴이 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학종형 입시에서는 성적도 좋고 다른 것도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좀 덜해도 다른 장점이 있는 학생, 전공에 맞는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애초 학종의 취지가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서울대에 한 해 100명 이상의 학생을 보내는 한 특목고의 동아리 활동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완벽한 발음과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는 영어 연극 동아리, 전문 댄스팀도 울고 갈 춤 동아리의 웨이브, 기립박수가 절로 나오는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어떻게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 고등학생들이 이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답은 별로 공부 안 한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는 이미 중3 때 다 끝냈다는 겁니다. 유명 외고, 자사고에 진학할 정도의 학생들은 이미 중3 때 고교 과정을 거의 끝내고 수능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입학한다는 겁니다. 이런 탄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고교 3년 동안은 학종 스펙 만들기에 전념한다는 겁니다. 수능을 위한 공부와 내신 관리는 그때그때 적당히 유지보수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중학교 때는 고교 과정,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과정의 선행학습이 아예 굳어진 겁니다. 교과목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받고 학종 스펙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 지출도 이중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강남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 입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녀를 국외로 보내거나 국제학교에 보낼지 국내 입시 시스템에 맞춰 키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학부모는 한 번 국제학교에 다닌 학생은 거센 한국형 입시 시스템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형 입시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비정상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망국적 입시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찾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사교육 투자가 헛돈 쓰는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서 4살, 1살인 저의 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때는 한국형 입시도 정상화돼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학생이 돈을 내고 사교육을 받는 건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 대개인 교육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과다한 사교육은 교육받을 기회에 불평등을 불러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내 돈 내고 사교육 받겠다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사교육의 과열이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공교육이 튼튼하면은 있는 집안 아이들 사교육 많이 받아도
어려운 집안 아이들도 비교적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사회에 불만과 의심과 분노가 자라납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창의에서 나올 겁니다. 창의의 재료는 상상력과 다양성입니다. 국영수부터 토론과 예술까지 점수 따는 방법만 가르치는 사교육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디오 취재 파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